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넥신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넥신 일봉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코로나19 백신.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든 작년 3분기, 4분기 초까지는 함께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작년 4분기 12월경에 백신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인 차트만으로는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모멘텀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가의 움직임이 바뀐 요점을 찾아보자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신 코로나19 GX19N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차세대 백신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GX19에서 GX19N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백신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후발주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후발주자지만 우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으로 가졌죠. 이때 당시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제넥신 입장에서는 GX19이 해외 백신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후발주자라는 그 각인을 벗어내기 위해서 GX19N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변경을 비롯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백신 기대감이 빨리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개발 지연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차트의 움직임이 잘 가다가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미 12월부터 변종 바이러스 국내에서만 봤을 때도 국내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은 아직까지 확실한 백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많은 제약사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제넥신의 발빠른 대처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에 있어서 큰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팩트만 놓고 보자면은 물질을 변경하면서 개발 지연되는 건 맞습니다. 임상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도 맞고, 자, 최근 2월에 나온 기사를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임상시험을 만 55세에서 85세 고령자군으로 확대한다. 그러면서 식품의약안전처도 만 55세에서 85세 대상 GX19N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은 우리 당장 다음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사람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냐?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임상 일상이지만 어쨌든 모든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다 반영해서 고령층으로 확대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고령층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일이었죠. 자, 우정원 제넥신 사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에 높은 반응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내비치면서 그 부분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으로 해서 코로나19 표면 항원 유전자를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으로서 우리가 아는 해외에서는 미국 이노비오가 개발 중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국제 백신 연구소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지금 현재 DNA 백신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넥신
GX19에서 GX19N으로 변경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아주고 현재 백신 수급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를 계속 백신을 맞으면서 접종을 하면서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고, 자, 오늘 확진자 수만 해도 보시면은 600명대를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이 지금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접종이 되지만 들어오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 하루빨리 임상을 걸쳐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긴급 승인을 받아서 나와준다라고 가정하면은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자, 보시면은 새로운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이 바이러스끼리도 융합을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제넥신이 12월에 변이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새로운 물질로 대체해서 우리가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우리가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누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매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냥 가파른 상승세에서 어떤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치고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리스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의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파이프라인인 GX170 같은 경우에도 결핵 DNA 예방 백신 후벌 물질로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어쨌든 결과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넥신이 작년 12월 24일 날 기사를 보시면은 자체로 개발한 면역 억제 신약 후보 물질을 전 세계 혁신 바이오 벤처 투자하는 미국 바이오 전문 투자사의 기술 수출, 우리가 기술 수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단계적 수익으로는 2억 달러, 약 2,200억 원이죠. 플러스로 특허 양도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라면은 약 1조 7천원 규모의 금액을 지급받는다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술 수출을 인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그 부분으로 우리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라면 결국에는 차트 또한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어쨌든 제넥신이란 기업은 매출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보자.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가운데 어쨌든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왜냐? 신약을 개발하는 데 앞서서 매출이 나오면 그 부분을 다시 재투자해서 신약을 개발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자, BPS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은 어쨌든 18년도에 만원대를 돌파한 이후에는 19년도에도 12,000원 부근, 만원대를 돌파한 이후에서는 계속해서 만원대에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제넥신 사장의 인터뷰가 있은 후로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20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플러스로 기관 또한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2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보시면은 어쨌든 외국인, 기관, 개인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다. 어느 정도의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포지션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그 자금이 돌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금액이 돌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최근 어느 정도의 계단식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보시면은 93,4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5일선 위에 지금 현재 차트가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95,000원 부근에서의 어느 정도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부근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가져간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상 결과에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모멘텀, 수급 부분, 성장성, 재무 실적까지 우리 이렇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넥신 주가 전망 영상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알아봤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면서 얘기를 나눠볼 때 모멘텀을 비롯해서 성장성, 재무, 실적, 수급 부분까지 함께 토대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영상과 또 다른 추천주를 받고 싶다, 기본이 탄탄한, 잡주가 아닌 어느 정도의 기본 탄탄한 추천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이 개설되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앞서 언급드린 그런 모멘텀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재료가 기본적으로 탄탄한 실시간 추천주를 비롯해서 속보, 아카데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메리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100% 무료 서비스라는 거, 여러분들 카톡만 할 줄 아시면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들어오셔서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저희가 드리는 추천주가 어떤 기업인지, 정말 수익이 나는 기업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주클래스 카톡방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누구나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절대 차별하지 않는 그런 리딩방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 가입 문의는 정말 쉽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로 그냥 성함만 딱 보내주시면 바로 카톡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넥신 주가 전망 영상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종료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치투자 전문가 민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